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자, 오늘도 원칙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또 사례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사례 부분은 여러분들 잘 좀 봐주시면 합니다. 오늘 원칙적인 부분은요. 분노는 간절함을 이길 수는 없고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는 간절함을 이길 수는 없고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가 없다.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집합 건물의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기본 상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죠. 마음대로 운영을 한다든지 그 악의적으로 이게 관리단을 조성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관리단이 조성되어 있긴 한데 그 부분을 갖다가 소유주라든지 입점주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입점주나 소유자 여러분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죠. 여러분들 그때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봐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관리단이 조성 안 됐으면 관리단을 만드는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될 거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입점주분들, 소유주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임하다 보면 그 간절함이 생기거든요. 그 행동 속에서 간절함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 그렇게 하다 보면 있죠.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 뒤에 있는 겁니다. 악은 있죠. 절대 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맑은 영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맴돌면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몇 군데에서 전화가 어떤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좀 더 일반화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좀 이런 부분을 좀 알았으면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저번에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집합 건물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집합 건물 투자자의 모습은 뭐냐면 자본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동산 있죠. 이런 부분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정말 그냥 투자자의 모습이고요. 자본가와 투자자가 뭐가 다른가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에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말 속에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호수를 갖다가 여러분들 3억 주고 아니면 5억 주고 6억 주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샀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전용 부분에 있는 면적도 물론 샀었고 그리고 공용 부분에 있는 면적도 다 사신 거 아닙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같이 사신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전체 대지와 대지와 건물하고 이 전체 샀었기 때문에 그 건물과 그 토지값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율화 시킬 수 있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만 그래야 우리는 그 나중에 시세 차익도 이렇게 미래에 시세 차익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임차인 분들도 잘 들어올 수 있고 또 임차인 분들 입장에서는 영업이 잘 될 수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잘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자본가라고 하는 거는 있죠.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회사를 만들 때 우리가 자본을 투입을 해가 자본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본을 투입을 해서 자본금이 있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법인을 만들어서 뭘 하든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 대표이사 만들고 이사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는 이렇게 자본가, 즉 경영자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반드시 두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총 이윤이 가장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건물의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 총 지금 수입, 즉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들. 뭐 잡수입 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비용만 오직 들어가니까 운영 비용을 최소화를 시켜야 되죠. 되도록이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인력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고요. 그러면서도 건물 관리가 효율화되도록 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투자자인데 실제 부동산에서는 자본가라고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경영에 우리는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요. 모두 소유자 여러분들, 그리고 입점주 여러분들은. 아셨죠? 여러분들이 전부 다 회사에 어떻게 보면 사장, 회사에 있는 CEO의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그리고 효율화 부분에 잘못하고 있으면 그걸 반드시 가서 따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여러분들 투자자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대지라든지 여러분들 그 건물을 전부 다 사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건물의 전체에 대해서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그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다 해왔었지만, 오랫동안 했고 몇 군데 제가 해왔었지만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말은 결국에 소유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그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효율화가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따지시라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자본가의 모습은 여러분 CEO의 모습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좀 두리뭉실하게 들어갔는데, 어떤 데서는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부터 바꾸면 돼요. 바꾸기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차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여러분들. 주차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왜 그 직원을 많이 이렇게 주차 관리 직원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결국에 적자가 나는 상태. 주차 운영을 하는데 운영 비용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 들고 실제 수익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또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엉망을 하고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칫 재산권에 침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자는 배임 소지가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소유자와 입점주 여러분들 그런 걸 반드시 따지셔야 되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저는 그런 부분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라든지 이렇게 잡수입 부분은 있죠, 여러분들. 주차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동화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입찰 공고를 해서 지금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다 바꾸셔야 된다고요. 지금 추세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회사조차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지금 한 사람당에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각종 우리가 여러분들 그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지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건물에서는 여러분 자본가의 모습은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쩌면 여러분들 처음이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렇게 집합 건물을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 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시다 보니까 항상 보면은 이렇게 집합 건물에 예를 들어서 근로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거기 있는 그 주차 부분에 직원을 그렇게, 주차 관리 부분에 직원을 많이 두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인력을 감축시키십시오. 그거 과감하게 감축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관리인을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직원을 감축을 시키셔야 된다고. 그러면 감축시키면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는 관리 업체 측이나 그 직원들 입장 반발이 심하죠. 그런 데 있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소유주와 입점주와 관리인과 여러분들 관리위원회에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 건물 전체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게 발전할 수 있는 모델, 경영자의 마인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화를 시켜가지고 이 자산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자본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부동산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따지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효율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공용 부분 무단 훼손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 함부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있죠. 재산권에 침해될 정도로 마음대로 여러분들 그 주차 부분도 마음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총 이윤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죠. 잡수입들은 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간판을 하나 세우는데 간판 세운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들어가고 실제 수익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몇 년 하더라도 감가상각까지 다 고려하더라도 뭐 1,000만 원밖에, 그거는 있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 분들은 연락 오신 분들 제가 과감하게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든 젊은 분들이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유자와 입점주 분들이 있죠. 다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재산이 아니잖아. 건물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저도 똑같죠, 있죠. 친구들 중에서는 판사도 있고 주변에 시행사도 있다고요. 시공사 측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유, 내가 친구야, 이런 걸 너무 이렇게 하면 내 이익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과 입점주 분들께서는 돈이 많은 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푼, 두 푼 모으셔가지고, 150세대 이하의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거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 자산 가치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상가 같은 경우는 나이 드셔가지고 노후 관리를 위해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월세라도 좀 받아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다들 노력을 많이 해가 피땀 흘려가지고 돈 버신 걸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했는데 건물 효율화가 안 되고 미래 가치가 없고 관리비 부풀러 올라가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몇몇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요. 횡포라고 해요. 그거는 횡포.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부동산에서는 자본가의 모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투자자, 그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에서 투자자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같은 거를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그냥, 여러분 삼성전자를 우리가 뭐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필요할 때 사는 거지 않습니까? 사서 배당 수익을 좀 노리든지,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 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경영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 정도 지분 자체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이렇게 집합 건물처럼 있죠. 총유물이 아니라고요. 거기서는 총유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있죠.
구성단체 모두의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다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산권의 침해 일으키는 부분은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주식을 발행하는 목적은 투자를 받아서 그걸 잘 활용하는 거고, 배당금에 대해서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정관을 작성해서. 그러니까 그 투자자의 모습은 있죠. 우리가 경영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게 주식과 채권이고요. 우리 부동산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본을 투입을 하는 거라. 그 건물에 대한 자본금을 넣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영에 참여해가지고 효율화 시키는 부분까지도 들어가는 거라고요. 부동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여러분들과 입점주부 여러분들은 왜 관리단을 만들어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서, 왜 지금 잘못된 부분에 있는 부분은 몇몇 사람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가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안 되면 처음에 내용 정보에서 보는 법적 조치를 해줘도 안 되면 있죠. 민사상, 형사상으로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 개개인에 대해서. 배임이나 횡령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각자가. 그리고 그렇게 먼저 총대를 메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격려를 좀 해주시고요. 그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정치 이런 건 저는 다 이렇게 좀 없앤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까지도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이 아파트처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마련이 안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몇몇 사람들이 시행사 측이나 관리업체 쪽 횡포를 하는 데도 많고요. 관리단 못 만들 때 하는 데 많고, 어떤 데는 관리인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월급을 엄청 많이 올리고, 뭐 지금 마음대로 그것도 효율화를 안 시키고 있죠. 횡포를 하는 데를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 머릿속에서는 단지 돈 있죠, 요것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에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다. 아직까지 아파트처럼 좀 더 있죠, 좀 엄격하게 나가지를 않고 있으니, 그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설치고 이렇게 난리법석 지잖아요. 제대로 모르면서 설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부분, 자, 첫 번째는 뭐 있습니까? 분노는 간절함을 이길 수가 없고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특히 집합건물에서의 여러분 투자는 자본가의 모습, 경영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냥 여러분 동산,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고 하는 그냥 투자자의 모습으로 경리에 참여 안 하고, 그냥 회사가 어떻는가 이런 거 봐가지고 잘 올라갈 것 같다면 그냥 밑에 있어서 사서 가지고 난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배당 수익이든 뭐 시세 차익 그냥 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게 여러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주식과 채권 이런 부분은 자본시장법이 따로 있다고요. 왜 그렇게 분리를 해놨을까요? 법률을. 그 이유가 있죠.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다들 있죠.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채씩 마련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런 분들 때문에 전체를 피해를 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시고요. 이 방송을 보고 나서도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잘 알려드리세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를 갖다가 직접 주시면 안 되고 문자를 보내시라고 꼭 했죠. 직접 전화를 주시지 마시고요. 저도 바쁜 일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기본. 상식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시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셨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분 스스로가 반성을 하셔야 될 분은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요. 잘못된 거는 그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들 부모나 자식 간의 가족 관계를 썩 좋을 것 같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늘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잘못되게 하신 분들은 반성하시고 바꾸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뭐든지 내려놓고 아셨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어떨까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딴 거는 저는 좀 별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각자가 하고 있는 직장이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의 자산 부분에 대해서 지킬 거는 꼭 지키시고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산 가치는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에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나아가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또 제가 시간이 틈틈이 날 때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제 일을 마치고 이제 나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연락이 오늘도 한 7군데에서 연락이 오셨는데 다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여러분들 보고 자본가의 모습과 우리가 부동산에서 있는 자본가의 모습이고 이게 동산 부분은 주식과 채권은 그냥 투자자의 모습이다. 이게 좀 구별을 좀 하시라 이런 부분입니다. 잘 여러분들 그거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